116페이지 17번부터 2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7번. 이것도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제도 도면에서 45도 못따기를 나타내는 교는요. 챔펄 C이고요. R은 반지름입니다. 이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이고 SR은 구의 반지름입니다. 스피어 레디어스. 이건 많이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9번 띄어 맞추면서 항상 잼새가 생기는 경우로 적합한 빡빡하게 조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 1번을 한번 보고 가를 한번 축이 말이죠. 구멍에다 축을 끼우는데 축의 최소 허용 치수가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빡빡하게 들어가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 축이나 구멍을 가공할 때 오차가 있거든요. 그 오차 공차 범위를 줍니다. 최대 허용 치수, 최소 허용 치수를 주는데 다 같은 50이라고 해서 구멍이 50이면 축이 50이면 딱 맞게 끼워지겠지만은 여기에 가공하다 보면 구멍도 최대 허용 치수가 있고 최소 허용 치수가 있고 축도 최대 허용 치수가 있고 최소 허용 치수가 있는데 축의 최소 허용 치수가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보다 클 때는 이거는 잼새가 생깁니다. 즐거운 끼워 맞추면 항상 틈새가 생깁니다. 구멍 최소 치수보다 구멍 최소 허용 치수가 축 최대 치수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21번 다음 중 도면의 표제란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은 도면의 내용입니다. 표제란 요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도면 번호, 도면 명칭, 기업명, 단체명, 책임자, 도면 작성 연월일, 척도, 투상법을 기입하는데 단 품명이나 도면의 내용은 표시 불가능합니다. 이거 꼭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시 불가한 것이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3번 물체 경사면 실제 모양으로 나타낼 때 경사면과 맞서는 위치에 물체 보이는 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그려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그림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이 보조 투상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KS 부분별 분류기호 중에서 전기, 전자는 KSC이죠. 전기뿐만 아니라 전자까지 포함된다. 그렇죠? 전기,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전기, 전자로 해주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전기, 전자로 합시다. 요즘은 전자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죠? 전기, 전자 부문에 해당하는 것은 KSC가 되고 금속은 KSD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7페이지 연주 공정에서 연속 주조 공정에서 주조를 처음 시작할 경우 주형 밑을 막아주기 위한 설비가 우리 더미바라고 그랬죠. 더미바는 또 이 주조가 어느 정도 되면 주편을 핀치롤까지 이제 이렇게 인발하는 그런 안내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일시적으로는 주형 밑을 지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29번 제광조업 중 일어나는 규소 반응 중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 FEO는 FE가 2개고 산소가 2개입니다. SI는 이렇게 되니 EFE는 요리 같고요. 산소가 2개니까 SiO2입니다. 그래서 SiO2가 됩니다. 31번 용선의 황제가기 위해 탈황제로 사용되는 부원료 중 탈황 능력이 가장 강력한 고체 탈황제입니다. CaO, CaC2, CaF2인데 CaO는 생석회, CaC2는 탄산칼슘, CaF2는 형석인데 이 중에서 CaC2가 고체인데 가장 강력합니다. 액체 탈황제는 NaOH, Na2CO3, KOH, NaCl, NaF 등이 있습니다.
요 상당히 좀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다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요런 거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이제 시험 칠 때 사전에 한번 보고 가고 이러면 좋겠죠. 자, 118페이지 33번 일반강 제조하는 염기성 전기로에서 화는 정연할 때 가장 먼저 투입하는 탈산제는 뭐냐면은 페로망간입니다. 화는 정연할 때 염기성 전기로 화는 정연은 강력 뭐를 하느냐면 화는 정연은 말이죠. 탈산 탈항하는 시간인데 이 탈산 탈항하는 거는 망간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바이드 또는 화이트 강제로 정연을 합니다. 어쨌든 페로망간이다. 자, 35번 연주. 이거는 뭐 연주라고 하는 것보다 연속 주조 해버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 주조 작업 중에 주편 일부가 파단되어 내부 용광이 유출되는 현상을 우리는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브레이크아웃, 연속 주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험한 사고로 생성된 응고쉘이 터져서 왜 그러냐면 주형에서는 이제 주형 내부로 냉각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용광을 주형에 부으면은 그 주형과 표면 가까운 곳에서 이제 고체가 됩니다. 얼음처럼. 안에는 액체고 이게 가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인발하다가. 그래서 연속 주조에서 나타내는 대표적인 위험사고로 생성된 응고셀이 터져서 내부 용광이 유출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벌징입니다. 용광 온도가 고온이구나 냉각수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아웃적으로 주조 속도를 감속하고 냉각수량을 증가시켜서 방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참 그걸 해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주는 거에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35번입니다. 요거는 괄호가 하나 빠지면 좀 어색하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 강괴 내부가 외부보다 불순물 성분원수 농도 큰 것이 편석입니다. 편석은 강괴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S편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방향성 응고시킨다. 맞고요. 편석이 쉬운 유해 성분의 원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합금광에서는 최대한 관계 중량을 많이 나가게 한다. 이건 아닙니다. 관계 중량을 많이 나가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응고 속도가 불규칙적으로 됩니다. 편석 성분을 화타부에 위에다가 모이게 해가지고 분개할 때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7번은 다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속주의 복원 킬드강의 부적당한 탈산으로 강계 표면 일부가 이중으로 생성된 결함, 이걸 더블 스킨이라고 합니다. 더블 스킨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중 표피라고 합니다. 더블 스킨은 우리가 이중 표피입니다. 킬드강에서 나타나는 결함입니다. 강계의 표면에 이중 혹은 3중의 응고면을 갖는 관계입니다. 주요 발생 원인은 급속한 용광으로 그 위에서 이제 상주법 확 부었을 때 급속한이 용광류입니다. 그러니까 알리 흘러갈 때 이제 그게 부딪혀 생깁니다. 껍질과 주형 벽 사이로 용광이 유입된 경우입니다. 강계 상부로 용광이 늘어진 경우, 그러니까 강계 상부로 용광이 팍 치솟는 경우다. 부어가지고 껍질이 깨져 용광이 주형 벽과의 사이에 부분적으로 침출된 경우, 그 다음 주입 중인 용광면의 성강이
주입 중인 용광면이 아까 늘어진 경우와 비슷한 용광면이 위로 팍 올라가는 경우에 스플래시가 이중표피가 생깁니다. 스플래시도 뭐 이중표피하고 비슷합니다. 상주법, 여기에서는 이게 스플래시도 이중표피하고 비슷합니다. 상주법 주입 작업할 때 용광이 이제 막 날리는 거, 날리는 비말이라고 합니다. 비말해가지고 용광의 주형에 부착한 후 강계 표면에 부착된 것입니다. 중요 발생 원인은 주입 초기에 중요 발생은 주입 초기 용광 비말이 주형 내면에 부착할 때입니다. 주입 초기에 용광 비말이 주형 내면에 부착할 때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스토프 혹은 노즐 불량으로 용광 흐름이 흐트러져 주형 내면으로 늘어질 때, 그러고 경사지게 편신 급속 주입 등을 할 때 이게 스플래시가 나타납니다. 자, 41번 전로 제강 조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원인과 관계가 먼 사항은 전로입니다. 패널 혹은 버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렇겠죠? 장애물이 막 날립니다. 뜨겁잖아요. 장애물 비산이나 폭발로 안전사고 발생한다. 용선차에서 출선할 때 용선 비산으로 발생한다. 제강조업이 아닙니다. 용선차는 제강조업 하기 전에 이렇게 제강조업 이것도 그러면 제강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제강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산비선으로 발생한다. 이건 제강조업중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 좀 애매합니다. 슬래그 유출, 내화벽돌 탈락으로 발생한다. 맞겠죠? 용선차는 고로에서 출선된 용선을 전로로 운반하는 겁니다. 자, 43번. 연주조업에 적용하는 몰드 파우더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몰드 파우더는 부상 게재물을 위로 해가지고 용에 흡수합니다. 응고 수축의 확대 방지한다. 이건 아닙니다. 주형과 주편 사이에서 윤활 작용을 촉진합니다. 이게 몰드 파우더가 주형과 그 다음에 주편 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윤활 작용을 해줍니다. 이게 달라붙으면 안 되거든요. 용광 보온을 촉진합니다. 연주 주편 냉각시 응고 수축이 발생하고 몰드 플럭스와는 관계없습니다. 냉각시 응고 수축 발생하는데 이거는 몰드 플럭스와 관계가 없습니다. 전로에서 쓰이는 내화물 수명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틀린 것은 연기도가 증가하면은 노체 사용 횟수는 저하한다. 전로의 내화물 노체 이 사용 횟수가 뭐냐면 연기도가 많아지면 노체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 노체가 뭐냐면 여기 이제 내화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체 지속 횟수가 암만 해도 용기도가 증가하면 노체 사용 횟수가 줄어들겠죠. 휴지 시간이 길어지면 노체 사용 횟수는 증가한다. 휴지 시간,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노체 사용 횟수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사용량이 많게 되면 노체가 많이 사용 횟수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슬래그 중 토탈 FE 높으면 노체 사용 횟수 저하한다가 아니고 증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용선의 발열 반응 SI가 많을 때는요, 슬래그 연기도가 SI 많을 때, 슬래그 연기도 낮을 때, 슬래그 중 토탈 FE 많을 때, 재치련율 높을 때, 산소 사용량 많을 때, 종점 온도 높을 때, 시련 종점에서 탄소량 낮을 때, 휴지 시간 길 때, 슬래그 유동성 증가할 때 노체 지속 횟수가
좋아한다 하는 요걸 자 여기서 지금 조금 제가 빠르게 설명했는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요 밑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45번 제강공정 정기로의 형식을 설명하는 것 중 적합한 내용은 스테사노로는 간접 아크로이다. 이것도 저도 이거 한꺼번에 잘 안 해지더라고요. 스테사노로 이거 한번 봅시다. 직접식 아크로는 에루식, 지로드식이 있습니다. 직접식입니다. 에루식하고 지로우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에루식 유도로가 아니죠. 그죠? 틀렸고, 아크식 전기로는 간접 아크, 직접 아크로로 분류하는데, 간접 아크 전기로의 간접식에는 스테산으로 맞지요. 그죠? 직접식, 간접식의 레너펠트로, 레너펠트로는 직접식하고 간접식 두 곳이 다 씁니다. 그래서 레너펠드식은 직접 아크로는 아닙니다. 에로식로는 유도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에이젝스 와트로는 아크식 전기로가 아니고 유도식 저주파로입니다. 이게 불어로 막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체도 읽기도 어려운데 분류하는 게 좀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도 한 번에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말이죠. 항상 붉은 표시라든지 표시를 해놓고 한 번씩 이런 문제 풀이할 때 봐야만 됩니다. 저도 이게 막 헷갈려요. 용어가 막 불어 같은 게 막 섞여 있으니까 좀 어려워요. 자, 47번 강괴 응고할 때 과포화된 수소가 응력 발생의 주 원인으로 발생한 결함은 이게 이제 완벽한 건 아닌데 이게 100점이라고 합니다. 방사선 균열은 지난번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게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주형이 동판이죠. 거기에 이제 쇳물을 부어 가지고 이제 주형 동판 안에서 냉각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래 위로 살짝 흔들어 줘야만 이게 고체가 되면서 안 달라붙습니다. 그럴 때 이게 쇳물이 흔들리면서 이게요 주형 구리 동판을 긁어버린 거예요. 마치 쥐 발자국처럼 생긴 것을 방사선 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발 균열이라고도 합니다. 자, 49번 내식강 제조용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전로 및 전기로와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노외 정연법은 VOD입니다. VOD. 여기 이제 자, ASEASKF법은 용광 진공 처리도 하고 온도를 올려주는 승원 처리가 동시에 가능하며 2차 정연 공정에서 용광온도 조정 가능 기능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연주기술 활성화로 요즘은 용광온도 제어가 매우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습니다. 전에는 이제 연주가 없을 때는 그냥 조개 공장에 가서 부어버리면 됐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VAD는 Vacuum 진공 아크 디게스입니다. 진공에서 아크를 이용해 가지고 가스를 제거하는데 레이더를 이용하는 노외 정연으로 진공 처리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레이더를 넣고요. 상부에 배치된 전극 가열 장치로 구성되며 탈가스, 그 다음에 슬래그 정연하는데 슬래그 정연에서 탈산, 탈황을 합니다. 이것도 합금철 첨가 가능합니다. VOD는 Vacuum Oxygen Decarbonization 합니다. 이게 이제 특수강 정연법입니다. 진공에서 산소 취련하고 우리가 산소를 불어넣는 것을 취련이라고 그러죠. 진공에서의 우선 탈탄으로 탄소 산화 억제하면서 정연하는 방법입니다. 요것도 앞부분에서도 몇 번 했는데 여기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28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